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벌써 Always Day 1 특강 제4강입니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제4강 애플의 다듬기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이 강의는 알렉스 칸트로이츠의 저서 Always Day 1을 바탕으로 저 안영찬 교수의 인사이트를 더해 재구성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이후 10여 년간 혁신의 한계를 맞이했을까요? 문화적 DNA는 여전히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지 살펴봅니다. 기술 거물로서의 빛과 그림자를 깊이 들여다보며 애플의 미래를 예측해봅니다. 유튜버 마르케스 브라우니는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IT 신제품 리뷰 전문가입니다. 애플의 VIP 대우를 받으며 신제품 출시 행사에 초대되고 임원진과의 미팅 등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그의 40초간의 혹평은 홈팟에 대한 예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홈팟은 뛰어난 하드웨어 재질과 세계적 수준의 사운드 품질, 우아한 디자인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음성 구분 불가, 스포티파이 기본 설정 불가, 온라인 쇼핑 및 음식 주문 불가, 다중 타이머 설정 불가 등 기능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소비자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홈팟은 기능이 부족한 제품입니다. 비슷한 사운드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기능을 가진 다른 스마트 스피커를 추천합니다. 현재 홈팟을 사용하면 시리의 결함만 두드러져 보입니다. 마르케스 브라운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는 애플의 경직된 기업 문화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애플의 혁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아이디어에 의해 주도됩니다. 팀 쿡과 경영진이 방향을 설정하고 디자인팀이 창의적인 비전을 구체화하며 엔지니어링 팀이 기술적 실현을 담당합니다. 일반 직원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과 보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애플의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은 수직 구조로 인해 발명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재와 아이디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협력은 보완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아래에서 올라온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능합니다. 애플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존의 경직된 문화를 벗어나야 합니다. 아이폰 판매 둔화와 새로운 컴퓨팅 시대의 도래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려하지만 아는 초라한 홈팟 같은 운명에 빠질 것입니다.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애플의 22년차 베테랑 직원이 호텔 커피컵 손잡이의 몰딩 라인을 보며 스티브 잡스의 완벽주의를 떠올립니다. 이는 잡스 시대의 유물로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문화가 애플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함이 제품의 품질과 사용자 경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의 완벽주의 문화는 직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 경험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그 라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보낸 직원들은 그 영향을 느끼며 이는 애플의 독특한 문화와 연결됩니다. 잡스는 비전과 아이디어로 가득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절대적 권한과 카리스마는 제품의 출시 시기와 사용 방법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모든 직원들이 그의 비전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애플의 혁신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발명한 아이폰과 맥을 여전히 주력 제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은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혁신은 더 젊고 빠른 아이폰으로 이어져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애플 워치는 아이폰 사용자에게 맞춤형 시계를 제공하는 반면 에어팟은 원활한 오디오 통합을 제공합니다. 페이스 아이디와 애플페이는 일상적인 편의성을 단순화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사용자 상호작용과 제품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애플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은 애플 같은 기업에게도 도전입니다. 홈팟의 실패는 뛰어난 음질에도 불구하고 기능 부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았고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타이탄 프로젝트는 난항과 인원 감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혁신의 길에서 흔히 마주하는 장애물입니다. 애플의 핵심 경영진은 6명의 뛰어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기업의 운영과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리더십은 애플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핵심 경영진은 팀 쿡 CEO를 중심으로 크레이그 페더리기, 에디 큐, 필 쉴러, 제프 윌리엄스, 존 지안 안드레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마케팅, 운영,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전략을 담당하며 애플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애플에서 신성한 존재로 대우받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에서는 엔지니어가 중심이지만 애플은 디자인을 중시합니다. 이는 제품의 외형과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애플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애플의 혁신적이고 직관적인 제품 개발에 기여합니다. 일반 기업의 디자이너는 제품을 보기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개발 후반부에 참여하고 제한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반면 애플의 디자이너는 제품의 외형과 느낌을 지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엔지니어에게 구현 책임을 부여합니다. 더그 세치거의 증언에 따르면 조니가 애플에 가져다 준 자산은 뛰어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이해하는 유능한 인재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최고의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생산 및 비즈니스 운영을 이해하며 10년 넘게 애플 디자이너로 일한 그의 경험이 애플 디자인 팀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중국 생산 라인은 연간 240일 출장이 필요하며 일부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제품이 소비자 경험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상하이 구간 항공료로 연간 5천만 달러가 지출됩니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품질 보증과 고객 만족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애플의 디자이너 회의 준비는 철저합니다. 참석자, 전달할 정보, 표현 방식, 백업 계획까지 세세히 계획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혁신과 무관한 시간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애플의 경영진은 집중된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조직의 나머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실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혁신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팀 쿡과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쿡은 저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고 결국 또 봅시다라는 말만 남기고 지나쳤습니다. 이는 애플의 경영진과 일반 직원 간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애플의 독특한 문화는 다른 기술 기업들과 차별화됩니다. 정기적인 직원 소통과 타운홀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6족 메모를 활용해 경영진에게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이디어 전달 방법이 없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글로 표현하세요.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누가 그런 걸 시도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는 아이디어 전달의 중요성과 그 과정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팀 쿡은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항상 신중합니다. 원칙과 탁월함,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을 통해 소비자에게 최고를 제공하려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은 애플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플의 문화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애플은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직원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리더는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애플의 제품 개발은 극비리에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직원들조차 내막을 잘 모릅니다. 이러한 정책은 개발에 최대한 집중하고 최고를 추구하며 사전 유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마크 마이너는 애플의 보안 문화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팀 동료에게도 공유할 수 없었고 제품 이름이나 코드명조차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며 직원들 간에도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됨을 의미합니다. 보안이 가져다주는 집중력은 기업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구글은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반면 애플은 각자가 맡은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직원의 업무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골드스타인은 모두가 따로 격리되어 있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애플의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팀은 신제품 출시 일주일 전 블랙 사이트에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모든 창문이 검게 칠해진 이 건물에서 그들은 오프라인 매장, 광고판, 온라인 사이트 등 신제품을 선보일 모든 곳에 맞춤화된 자료를 만듭니다. 애플의 메시지 통제 능력은 쿠퍼티노의 작은 건물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며 메시지 통제는 마케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제품 출시 전 모든 자료가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브룩 피터슨의 치명적 실수는 애플 하드웨어 엔지니어 켄 우어의 딸이 아버지 사무실을 방문해 미공개 아이폰 X가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보안팀은 긴급 전화를 받았고 하루 만에 즉시 해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켄 바우어는 절망적이었지만 인터넷 세상은 이미 그의 실수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사본을 삭제하려 했으나 소용없었고 결국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애플에 대한 악감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디자이너 주도의 개발 과정과 핵심에 대한 집중은 애플의 대표 제품들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키보드와 마우스가 음성과 터치로 전환되는 변화 속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이제 애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2일 팀 쿡은 애플의 실적 전망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매출이 목표치에 50억 달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폰의 오른 형태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애플의 전략적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폰 매출 감소의 배경에는 중국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성숙으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감소하고 사용 기간이 연장되면서 소비자들의 기기 교체 주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수백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4개의 휠과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형태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새로운 모델로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 쿡은 CNBC 사회자 짐 크레머의 딸이 아이폰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만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보다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애플의 제품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애플은 지난 10년간 잡스의 아이디어를 완벽에 가까운 형태로 다듬는 데 집중했습니다. 2007년 첫 아이폰 이후 더 얇고 빠른 기기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모델 간 차별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폰 11과 11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경쟁자들은 카메라와 프로세서 성능을 강화하며 아이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위챗이 사실상의 운영체제 역할을 하며 iOS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애플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뛰어넘는 혁신을 목표로 창조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한 애플의 기업 문화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과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애플은 음성비서 소프트웨어 시리를 아이폰에 탑재했습니다. 홈팟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애플은 창조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시리의 초기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애플의 비전과 기업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후 시리 개발팀은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팀원들은 다양한 업무에 능숙했지만 제품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부재했습니다. 이는 시리의 초기 문제점으로 작용하며 팀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애플은 시리 팀을 자유롭게 하기보다 고립과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력 부족이 시리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복잡한 보안 절차와 완전한 격리가 이루어졌고 팀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어요. 애플은 우리 팀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를 끌어모아야 하는 제품을 개발할 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경영진은 시리를 아이폰의 매력을 배가시킬 재미있는 기능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전술적 실수였습니다.
애플은 시리의 성능이 아니라 개성에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잃었고 사용자는 흥미를 잃었습니다. 시리 팀은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공개하여 유용성을 높이려 했지만 경영진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시리를 단순한 기능이 아닌 새로운 운영 시스템으로 보길 원했으나 경영진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소통의 부재가 시리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애플의 디자이너들은 시리를 인격을 갖춘 존재로 상상했지만 이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용자 평가로 인한 초자연적 이미지 손상 우려가 있었고 애니메이션 추가로 멋져 보이지만 속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접근 방식은 시리의 실질적인 기능 개선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전직 시리 엔지니어는 사용자 1%의 피드백이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디자이너들은 이를 원치 않았고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이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을 보세요 라고 말하며 디자인의 미적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보통 1년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하드웨어 분야의 일반적인 개발 일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방식은 중간에 기능을 수정할 유연성을 개발팀에게서 앗아갑니다. 애플의 주요 문제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처럼 다루는 접근입니다. 시리 같은 소프트웨어는 정밀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실에 맞춰 다양한 시도를 통해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기계학습과 맞지 않는 개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의 유연성과 실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014년 11월 아마존이 알렉사를 탑재한 에코를 출시했을 때 애플은 스마트 스피커 개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리를 스피커에 탑재하려 했으나 품질 문제로 중단했죠. 에코의 인기는 음성 컴퓨팅 기술이 인터넷과 앱 기반으로 운영될 새로운 운영층이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홈팟 프로젝트 초기 애플은 모든 팀을 격리시켰습니다. 일부 엔지니어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한 엔지니어의 사무실에서 홈팟이라는 이름의 상자가 발견되었고 이는 에코와 비슷한 제품이라는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접근은 개발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애플은 홈팟 프로젝트 팀을 캠퍼스 외부 건물에 격리했습니다. 이 건물은 일부 직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었고 팀 간 협력이 차단되어 업무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이는 시리를 개발할 때와 달라진 점이 없었으며 직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해 전체 그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홈팟은 2017년 출시 예정이었으나 기기 사용 과정의 문제로 연기되었습니다. 2018년 아마존 에코 사용자는 4,360만 명, 구글 홈 사용자는 1,930만 명이었고 홈팟 포함 기타 제품 사용자는 7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시장 경쟁에서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전 시리팀 멤버의 솔직한 평가에 따르면 음성 기능이 탑재된 모든 제품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서 기능은 완전 엉망이라고 평가됩니다. 멋진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완성도는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애플카가 성공하려면 팀 쿡이 스티브 잡스 강당 무대에서 아이폰 이후 가장 중요한 애플카를 발표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애플카는 혁신적 디자인과 기술적 완성도를 갖춰야 하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타이탄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주도의 인공지능 엔지니어 지시로 개발 속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격리와 보안 정책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아이폰에 대한 집착과 비판적 시각을 방해하는 기존 성공 모델 의존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애플카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팀의 비현실적인 요구는 프로젝트의 현실성을 저해합니다. 전직 애플 엔지니어는 운전대를 없애는 것은 4-5년 내에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과정에 충분한 지원이 없으면 애플은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혁신을 위한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2019년 1월 애플은 타이탄 프로젝트에서 200명을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시켰습니다. 스마트 스피커와 자동차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문화입니다. 과거의 보안과 하향식 계획 수립은 이제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직급이 낮은 관리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